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해상봉쇄를 재개합니다. 20%의 통행료도 징수할 예정입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감독 기관들이 합법적으로 노동 권한을 보유하지 않은 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금융대출 규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금융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유럽에서 폭염과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에어컨 보급률이 떨어지는 점도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LA 다저스가 LAFC 손흥민 선수의 버블헤드를 제작해 팬들에게 증정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매사추세츠주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재민들이 속출하면서 관계 당국이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이 내일부터 대이란 해상봉쇄를 재개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수호자를 자처하며 안전비용 명목으로 선적된 화물의 20%를 통행료로 징수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군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조치가 한국 시각 내일 오전 5시부터 재개됩니다. 이란의 모든 항구와 석유터미널, 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선박은 국적과 관계없이 봉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란 선박과 이란 고객의 출입을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를 이란 봉쇄라고 규정하며 오늘과 내일 더 강력한 공습도 예고했습니다. We're going to hit them very hard tonight, and we're going to hit them hard tomorrow, and there's not a damn thing they can do about it. 특히 이번엔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통행료도 언급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선적된 화물의 20%를 미국이 받겠다고 했습니다. We guarded it for nothing, and now we're going to guard it. We're going to get paid for guarding it. A lot of money. 백악관은 아직 구체적인 시행 방식과 법적 근거, 동맹국들과의 협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통행료가 이란이 요구하던 통행료 규모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유가를 배럴당 $70로 가정하더라도 200만 배럴급 유조선 한 척에 실린 원유의 20%는 400억 원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행료 구상이 실제 추진될 경우 국제법적 논란은 물론 원유와 LNG를 수출하는 걸프국과의 외교적 마찰도 불가피할 걸로 전망됩니다. 오는 금요일로 예고된 대국민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 구상을 밝힐지 관심이 쏠립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금융당국이 합법적인 비자가 없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금융대출 규제 조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오늘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연방통합통화청, 전미신용협동조합청 등 3대 금융감독기관은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공동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감독당국은 지침을 통해 합법적 노동 권한이 없는 대출 신청자의 경우 고용 불안정이나 강제 추방 등 신용 위험 요소가 상대적으로 높아 대출 상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신용협동조합 등 금융기관들은 대출 심사를 할 때 이들의 소득원 규명과 담보 평가 등 위험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금융 시스템 정비 행정 명령에 따른 후속 대책입니다. 사실상 비자가 없는 이주민들에 대한 대출 심사 기준이 대폭 엄격해짐에 따라 이민자 사회와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비롯한 금융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등록 체류자에 대한 대출 심사 기준이 대폭 엄격해짐에 따라 이민자 사회와 주택담보대출 시장을 비롯한 금융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전례 없는 폭염과 싸우고 있는 유럽에서
올여름 벌써 10,000명의 초과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뜨겁고 건조한 날씨 탓에 산불이 크게 번지며 고속도로가 폐쇄되고 열차가 지연되는 등 2차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자욱한 연기 기둥을 헤치고 날아오르는 소방 항공기들. 파리 생강물을 가득 실어 연신 뿌려보지만 푸르렀던 산은 시커먼 잿더미가 됐습니다. 산불이 북상하면서 파리에서 고작 60여 킬로미터 떨어진 퐁텐블로 숲까지 화마의 습격을 당했습니다. 이 불로 프랑스 남북을 잇는 고속도로가 일부 폐쇄됐고 고속열차 운행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C'est quelque chose qu'on n'avait pas l'habitude de voir en Seine-et-Marne. Donc on a des gens qui viennent du sud de la France, de l'est, de l'ouest, bref. 올 여름 벌써 세 번째로 폭염이 찾아오면서 프랑스에선 이미 2,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웃나라 스페인에서도 지난달에만 1,000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유럽 내 27개국 상황을 종합하면 평년보다 10,000명 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기록적 폭염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The other thing we really need to remember is that this is not naturally occurring heat. This has been supercharged by human-caused warming. 유럽은 전 세계에서 온난화가 가장 빠른 대륙으로 꼽히지만 프랑스 가정의 에어컨 보급률은 25%대, 영국은 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지역에도 이번 주 최고 기온이 110도에 달하는 폭염이 예보되면서 LA 한인타운과 내륙 지역에 폭염 감시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오는 15일인 수요일 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고 위험 상황에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이번 폭염은 몬순성 습기를 동반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고 산악과 사막 지역에는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예측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동맹이자 공화당 대표 강경파로 꼽혀온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 의원이 주말 사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면서 정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출신의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이 지난 토요일 저녁 향년 71세 나이로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응급구조당국은 지난 11일 오후 8시 30분경 그레이엄 의원의 자택에서 흉통을 호소하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심폐소생술 실시 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그레이엄 의원은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워싱턴 DC 검시관실은 부검 결과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으로 발생한 대동맥 박리를 잠정 사인으로 판단했습니다. 공화당 내 대표적인 매파로 꼽히는 그레이엄 의원은 2002년 상원의원에 당선된 이후 20년 넘게 사우스캐롤라이나를 대표해왔습니다. 특히 외교 국방 분야의 핵심 인물로 상원 법사위원회와 세출위원회 등에서 영향력을 행사했고 최근까지 러시아 제재 법안과 중동 외교 현안 등 주요 외교정책 논의에도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당내 이견을 조율하고 민주당의 반발을 무릅쓰면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등 당내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훨씬 복잡한 상황에 직면한 공화당은 그 어느 때보다 단결이 중요해졌으며 그레이엄 의원의 후임 선출과 맥코넬 의원의 복귀 여부가 향후 워싱턴 전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LA 다저스가 LAFC 손흥민 선수의 버블헤드를 제작해 팬들에게 증정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의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LA 다저스 홈구장은 스포츠 팬들로 가득했습니다. 월드컵 8강전이 열리는 날이었지만 LAFC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특별 행사가 개최되면서 야구 팬들은 물론 축구 팬들도 집중된 겁니다. 다저스 구단은 이날 다이아몬드백스와의 두 번째 홈 경기를 손흥민 버블헤드 나잇 행사로 명명했습니다. 선착순 4만 명에게 버블헤드가 무료로 증정됐는데
구단에서 축구 선수를 모델로 삼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흔치 않은 이 손흥민 선수의 버블헤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서 저희가 열심히 오늘 여기까지 다저스 경기장까지 왔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으로서 뭔가 다저스에서 그런 걸 준다는 것 자체가 뭔가 약간 뿌듯하기도 하고 좀 큰 의미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그냥 행복합니다. 월드컵에서 비록 우리가 아쉬운 결과를 냈지만 또 손흥민 선수는 또 팬으로서 되게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버블헤드는 지난해 8월 손흥민 선수가 구장을 방문해 시구했던 것을 모티브로 제작됐습니다. 팬들은 이날 경기에서 한국에서 돌아온 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시구에 나서줄 것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LA 온다는 것도 너무 아주 좋게 받았는데 이제 제가 사랑하는 도저스에서도 이제 이렇게 퍼스트 피치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손흥민 선수를 테마로 치러진 이날 경기 전에는 미국 국가를 가야금으로 연주하는 등 K-문화를 엿볼 수 있는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사람들에게 많이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내셔널 안템을 연주하면서 많은 한국 교포분들과 미국인들에게 저희 소리를, 우리나라의 소리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하지만 팬들이 기대했던 것과 달리 손흥민 선수는 이날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가 없는 손흥민의 날 행사가 됐지만 팬들은 끝까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손흥민 화이팅! 손흥민 선수 화이팅! LA 다저스는 지난 토요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한국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손흥민 선수 버블헤드와 가야금 연주는 야구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유니클로 필드의 다저 스타디움에서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메이주에서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이 연루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메인주 하원의장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20분쯤 비데포드시에서 아이스 요원이 콜롬비아 국적의 26살 남성에게 총격을 가해 한 명이 숨졌습니다. 연방수사당국과 경찰이 합동으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총격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최근 이민 단속이 강력하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공권력 집행 과정에 과잉 대응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주 로렌스에서 초대형 화재가 발생해 소방 위험도 최고 수준인 5단계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매사추세츠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오후 1시쯤 로렌스 지역의 다세대 주택가에서 불이 나 인근 건물로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소방대원들은 짙은 연기 속에서 집안에 고립돼 있던 한 남성을 극적으로 구조하는 등 신속한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순식간에 주택가가 불이 번지면서 주택 3채가 전소됐고 5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대피 주민들은 적십자사 등이 마련한 임시대피소로 이동했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급증한 불법 이민이 미국의 주택 가격과 임대료 상승을 부추겼다는 연방준비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댈러스 연방준비은행과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이 공동 발표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21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3년 동안 미국의 불법 이민자 수는 약 700만 명 급증했습니다. 이 기간 불법 이민자 노동력이 지역경제 노동인구의 1%가 증가할 때마다 해당 지역의 주택 가격은 평균 2.2%, 임대료는 1.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불법 이민자 유입이 강력한 주택 수요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이 시기 미국 평균 대도시 주택 가격 상승과 임대료 상승의 약 30%가량이 불법 이민자 유입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역사적 랜드마크인 미션인 호텔앤스파가 원주민 부족 정부 산하 기관인 산마누엘 투자청의 품에 안겼습니다. 산마누엘 투자청은 지난 5월 29일 계열사를 통해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다운타운의 상징인 미션인 호텔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온 미션인 호텔은 이번 인수를 통해 산마누엘 투자청이 확장 중인 비카지노 호텔과 리조트 사업으로 새롭게 편입됐습니다.
산마누엘 투자청은 지난 40여 년간 카지노와 비카지노 사업을 소유, 운영하며 자본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번 인수를 주도했습니다. 산마누엘 투자청 측은 지역사회와의 깊은 유대를 바탕으로 미션인 호텔의 역사적 가치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데 지속적으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인수를 마친 산마누엘 투자청은 글로벌 호텔 경영사인 피라미드 글로벌 호스피탈리티를 운영사로 선정해 호텔의 일상 운영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하락했습니다. 이틀간의 상승세를 멈추고 4주 만에 최악의 날로 꺾인 건데요. 하락세를 주도한 내스닥이 3일간 상승분의 88%를 없애버린 가운데 다우존스와 S&P 500은 각각 이틀간 상승분의 48%와 65%를 반납했습니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전면 봉쇄된 가운데 급등한 국제유가와 국채금리는 투자 심리를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상장한 지 하루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SK하이닉스는 상승 첫날 기록했던 최고치 대비 14.5%까지 급락하며 반도체, 메모리 관련주들을 일제히 끌어내렸고 최근 20일 동안 11일을 하락한 스페이스X는 최고치 대비 39% 폭락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그야말로 SK하이닉스는 공모가인 149달러에 스페이스X는 공모가인 135달러에 각각 바짝 다가선 건데요. 이처럼 기술주들이 거의 초토화된 분위기 속에서 공포지수는 장중 15%까지 급등했지만 최근 11일 동안 9위를 상승한 애플은 오히려 5주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오늘 매그니피센트 7 가운데 강세를 보인 세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내일과 모레 발표되는 CPI와 PPI, 여기에 줄줄이 발표될 대형 은행주들의 실적까지 겹치면서 변동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